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서클 인터넷 그룹, 그러니까 서클 인터넷 그룹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이름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니까요. 와, 주가 상승세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지난 한 주만 해도 14.8%가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한 달 동안은 23.1%, 그리고 연초부터 따지면 무려 75.2%나 급등했어요. 네, 정말 무서운 상승세죠.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로 유명한데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이 가격 상승이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서클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또 시장이 이 기업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파헤쳐보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서클이라는 개별 기업을 보기 전에 좀 더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시대적인 배경이라고 할까요? 서클의 성공이 단순히 이 회사 하나만의 힘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던데요. 어떤가요? 네, 정확합니다. 서클의 부상은 그야말로 디지털 금융이라는 거대한 순풍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빼놓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동인들이 보이는데요. 아, 동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가치가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2025년에는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천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할 때 잠깐 쓰는 그런 용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국경 간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있잖아요. 아, 네네, 디파이. 네, 그 디파이 생태계를 떠받치는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로 그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거래 수단을 넘어서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막 커질 때는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따라붙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런 우려가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저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동인하고 연결되는데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규제 리스크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눌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주요 국가들이 손 놓고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아, 규제 움직임이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고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미 미카, 마켓츠 인 크립토 에셋이라는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과거의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가 명확해진다. 근데 보통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뭐 비용도 더 들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아지고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규제를 지키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이 규제의 명확화가 오히려 서클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회요? 규제가 강화되는데 어떻게 기회가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서클엔 처음부터 이 USDC를 만들 때부터요. 준비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규제 당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유럽의 미카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에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준비금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고 운용은 얼마나 투명하게 해야 하는지 등등요. 그런데 서클은 이미 상당 부분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왔고 또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미 모범생처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엄격한 규칙이 생겨도 상대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고 오히려 준비가 덜 된 다른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규제가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옥석을 가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워온 서클의 USDC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분석인데요. 규제가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니. 네, 그래서 규제 환경 변화를 서클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동의는 뭔가요? 세 번째는 바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만남, 이 거대한 흐름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앞다투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뉴스는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정말 그런 소식 많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페이팔이나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아주 큰 글로벌 결제 기업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결제 네트워크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물급 전통금융 플레이어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달러입니다. 아, 그렇죠. 아무거나 쓸 수는 없겠죠. 뭔가 믿을 만한 걸 찾겠네요. 네, 변동성이 큰 다른 암호화폐 말고요. 달러 가치에 안정적으로 연동되면서도 또 운영이 투명하고 규제 당국의 감시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서클의 USDC가 주목받는 겁니다. 규제 준수를 강조하고 준비금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모습이 전통 금융기관들의 눈높이에 상대적으로 더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USDC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첫째,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체가 금융 인프라로 격상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둘째, 규제 환경이 명확해지면서 오히려 준비된 플레이어인 서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셋째, 전통금융 기관들의 시장 참여가 늘면서 신뢰도 높은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야, 정말 서클 입장에서는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불고 있는 형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거시적인 환경만 보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서클이라는 기업 자체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돋보기를 한번 들어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정말 뜨겁게 달아올랐는데 과연 이 주가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기업 가치가 있는 건지 전통적인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모델로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아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일 텐데요. 결론부터 약간 스포일러처럼 말씀드리자면 급등하는 주가와는 달리 저희가 검토한 자료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치평가 모델들은 조금 더 신중한 혹은 냉정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신중한 시각이요. 그 말은 좀 비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아주 높은 기대치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신호들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가치평가 방법 중 하나죠. 할인연금 흐름, 즉 DCF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DCF는 기업이 미래에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 정확히는 잉여현금 흐름, FCF를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기업의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죠. 네,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서클의 현재 연간 FCF, 그러니까 잉여현금 흐름이 대략 한 4억 6,1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5년 후인 2029년에는 약 14억 2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와, 5년 만에 FCF가 거의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예측이네요. 엄청난 성장 전망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가파른 성장을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 현금 흐름 예측치를 바탕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서클의 주당 내재 가치는 135.92달러로 산출되었습니다. 135.92달러?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높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네, 맞습니다. 최근 주가가 140달러 중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 DCF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 주가가 산출된 내재 가치보다 대략 한 7.3%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7.3% 정도 높다. 그럼 이건 명백하게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 차이는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7.3%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보고서 자체에서도 평가 결과를 고평가, 오버밸류드가 아니라 대체로 적정, about right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 대체로 적정이요? 네,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는 거품 상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싸다거나 저평가 상태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체로 적정이라는 평가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DCF 분석의 기초가 된 그 미래 현금 흐름 예측, 즉 5년 안에 FCF가 정말로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되어야만 현재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틀리면 지금의 적정 평가는 언제든지 고평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 이게 DCF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핵심적인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은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미래 예측이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는 가격 수준이다. 이 점은 확실히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럼 DCF 말고 다른 전통적인 평가 지표는 좀 어떤가요? 특히 서클처럼 아직 이익 규모보다는 매출 총장에 더 집중하는 그런 고성장 기술 기업들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바로 주가 매출 비율, PS 비율, Price to Sales Ratio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PS 비율. 네, PS 비율은 시가총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요. 이익이 아직 불안정하거나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매출 1달러에 대해서 얼마의 가치, 즉 프리미엄을 매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클의 PS 비율은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분석 자료를 보면요. 서클의 현재 PS 비율은 15.93배로 나타났습니다. 15.93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다른 기업들이나 산업 평균이랑 비교하면 어떤가요? 네, 비교를 해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 평균 PS 비율은 현재 약 5.29배 정도입니다. 5.29배요? 차이가 꽤 나는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서클과 좀 더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다른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한 동종업계 평균 PS 비율은 약 12.30배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2.30배. 이것과 비교해도 15.93배는 확실히 높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평균의 거의 3배에 달하고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단순히 숫자만 보면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DCF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비싸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기법이 등장합니다. PS 비율을 분석할 때 사용된 공정 비율이라는 개념인데요. 공정 비율이요? 그건 뭔가요? 네, 이건 단순히 산업 평균이나 동종업계 평균 PS 비율과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접근법입니다. 서클이라는 기업이 가진 아주 고유한 특성들, 예를 들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장 전망이라든지 혹은 이 회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 수준, 그리고 앞으로 기대되는 이익 마진 구조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했을 때 과연 서클에게 적정한 PS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를 별도로 산출해보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PS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평균치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개별적인 상황과 잠재력을 반영해서 적정 PS 수준을 다시 계산해 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교한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그 공정 비율과 비교했을 때 서클의 현재 PS 비율 15.93배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 놀랍게도 이 공정 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는 현재 서클의 PS 비율 15.93배가 대체로 적정, about right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아까 산업 평균이나 동종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높았는데 공정 비율 기준으로는 또 적정 수준이라고요. 이야,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 참여자들이 서클을 그냥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나 평균적인 핀테크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할 만한 어떤 특별한 잠재력, 예를 들면 미래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같은 것들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서클을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넘어서 어쩌면 미래 금융 생태계의 중심축, 뭐랄까 차세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PS 비율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높은 PS 비율 그 자체와 또 그것이 공정 비율 기준으로는 적정하다는 분석 결과는 바로 시장의 서클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정 비율이라는 접근법 자체가 바로 이런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와, 정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하고 흥미롭네요. 정리해보면 DCF 분석으로는 미래에 아주 가파른 성장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현재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수준이고, 네, 그렇죠. PS 비율은 업계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지만 서클만의 독보적인 잠재력과 미래 가치를 고려한 공정 비율이라는 잣대로 보면 또 그럭저럭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숫자들만 가지고는 뭔가 명확하게 싸다, 비싸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간극, 이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저희가 정말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재봉 모델들이 보내는 신호가 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그 숫자들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해야 할 때 아주 강력한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는 접근법인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개념입니다. 바로 내러티브 접근법입니다. 내러티브요? 이야기라는 뜻인가요? 그게 어떻게 기업 가치 평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러티브라고 하면 보통 그냥 이야기나 스토리텔링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투자나 가치 평가의 맥락에서 사용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러티브는요, 특정 기업이나 자산 혹은 시장 전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믿음,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을 형성하는 강력한 서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믿음과 기대를 형성하는 서사.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때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재무 지표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시장의 움직임이나 특정 자산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내러티브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재무 성과보다 이 내러티브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죠. 과거에 테슬라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던 시절에도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그건 단순히 재무제표만 봐서는 설명이 안 됐죠. 하지만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혁명을 이끌 플랫폼 기업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했고, 투자자들은 그 미래 서사에 기꺼이 돈을 지불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가 확 되네요.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떤 이야기, 어떤 서사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를 전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치 똑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셰프가 어떤 철학과 스토리를 담아서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맛과 가치를 가진 음식이 탄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서클이라는 기업이 보여주는 여러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다른 미래 서사를 머릿속에 그리고 바로 그 서사가 그들이 생각하는 서클의 적정 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클이라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적인 내러티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서로 좀 다른, 어쩌면 상반된 이야기들이 서로 힘겨루기로 서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서클의 가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강력하면서도 서로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내러티브가 아주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 두 가지 상반된 내러티브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강세 내러티브입니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죠. 이 내러티브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서클의 USDC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규제 준수 능력과 운영의 투명성을 무기로 삼아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결제 수단,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의 기축통화와 같은 지위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와, 디지털 경제의 기축 통하여 정말 야심찬 내러티브인데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웹 3.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시대의 금융 인프라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마치 과거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신용카드 결제망을 장악했던 것처럼 서클은 미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확장됩니다. 미래의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강력한 믿음, 이런 낙관적인 서사를 받아들이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서클의 미래 가치를 현재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겠죠. 실제로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강세 내러티브 관점에서는 서클의 주당 가치를 최대 326달러까지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26달러요? 와, 아까 DCF 분석에서 나온 내재 가치가 135달러 정도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수준인데요? 정말 미래에 대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이 담겨 있는 숫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강세 내러티브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당연히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편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바로 약세 내러티브, 즉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약세 내러티브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이 내러티브는 주로 여러 가지 우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려는 역시 규제입니다. 앞으로 각국 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의 수익 모델, 예를 들면 준비금 운용 수익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죠. 아,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려는 경쟁 심화입니다. 지금은 서클이 USDC로 시장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JP모건 같은 거대 전통금융 강자들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거나 혹은 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경쟁자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점유율 경쟁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치열해질 것이고 서클이 계속해서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우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약세 내러티브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클의 높은 기업 가치는 이러한 명백한 규제 리스크와 경쟁 심화 위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일종의 과대평가 상태다. 현재의 높은 가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비관적인 관점에서는 서클의 가치를 훨씬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주당 122달러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2달러. 와, 강세 내러티브의 326달러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회사를 두고도 어떤 내러티브를 받아들이고 어떤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적정 가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신기하네요.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데도 그 데이터를 해석하는 틀, 즉 내러티브가 다르니까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점이 이 내러티브 접근법의 가장 큰 효용성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은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객관적인 가치는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대신 현재 시장 가격은 과연 어떤 내러티브를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지배적인 내러티브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집중하는 거죠. 현재 가격이 어떤 내러티브를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러티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네. 그래서 이 접근법을 활용하면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가치평가 과정에 훨씬 더 명시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주식 싸다, 비싸다라는 결론만 내리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 가격인가? 그리고 이 가격을 정당화시켜주는 시장의 믿음, 즉 내러티브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현재 서클의 주가 수준과 앞서 살펴본 여러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지금 시장은 명백하게 강세 내러티브가 약세 내러티브를 압도하면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요. 서클의 현재 주가는 단순히 과거의 실적이나 현재 재무 상태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클이 미래 디지털 금융 시대를 지배하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하고 긍정적인 내러티브,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그 자체를 가격에 온전히 녹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격은 미래에 대한 약속 혹은 기대치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DCF 분석이나 PES 비율 분석 같은 전통적인 가치 평가 모델들은 바로 그 점을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셈입니다. 즉, 그 강력한 긍정적 내러티브가 이미 현재 주가에 충분히 어쩌면 넘칠 정도로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수준에서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유 공간,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안전 마진,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 안전 마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 마진이 거의 없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렇죠. 현재 가격에 이미 좋은 이야기는 다 반영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그 이야기를 현실로 증명해내야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만약 서클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분석 결과들이 결국 여러분의 실제 투자 결정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마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은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싼가 아니면 비싼가 하는 단순한 가격에 대한 질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현재 시장 가격을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는 이 낙관적인 전망, 이 강세 내러티브는 과연 얼마나 현실성 있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의 믿음을 얻으며 유지될 수 있을까? 아, 내러티브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 네, 서클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규제 환경에서의 이점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분명히 더 치열해질 시장 경쟁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DCF 분석에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 5년 안에 잉여 현금 흐름을 3배 이상 성장시키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정말로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가 앞으로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싼 내러티브의 타당성을 스스로 검증하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서클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디지털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예측과 믿음에 기반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이야, 듣고 보니 결국 서클에 대한 투자는 미래금융의 청사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확신의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상당히 철학적인 측면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이 있죠. 혁신기업 투자는 종종 그런 성격을 띱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본 내러티브라는 분석의 틀은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나 재무지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들을 움직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심리, 믿음, 기대까지 함께 고려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유용한 사고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크고 미래 예측이 어려운 혁신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는 이 내러티브 분석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 스스로 좀 더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일종의 숙제라고 할까요? 좋네요.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서클의 USDC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미래금융 시스템의 아주 핵심적인 인프라, 예를 들어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처럼 기본적인 구성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현재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전통적인 가치평가 방법론들,
예를 들면 할인연금 흐름 DCF라든지 주가 매출 비율 PS 같은 이런 잣대들이 과연 이런 종류의 혁신이 가져올 엄청난 잠재력과 파급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반영할 수 있는 걸까요? 와,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스케일이 큰 질문인데요. 네. 아니면 혹시 우리는 이런 종류의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나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잣대나 평가 모델을 발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기술의 가치를 과연 현재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야, 이건 정말 한번 진지하게 오랫동안 곱씹어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덕분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얻어가는 것 같네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래 투자는 결국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과 연결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와 이 마지막 질문을 바탕으로 서클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에 대해 한번 깊이 탐색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